안녕하세요. 김용태 TV 100회 대회 진행을 맡은 저는 박세별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김용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100회 대회 지금 1회잖아요. 이게 첫 번째. 오늘 희망교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김용태 교장 선생님도 하셨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도 작년에 하셨잖아요. 예. 실제 해보신 경험 있으세요? 희망교실이 제 첫 해 진행될 때부터 저는 참여를 했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들하고 그거 소통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진짜 역시 교장 선생님도 해보시고 실제 담임도 작년까지 하셨다 보니 많은 경험에서 좀 이 희망교실에 대해서 이해도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희망교실이 2023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이 희망교실 왜 중요할까요? 사실은 이건 그 교사들은 한 98.2%, 학생들은 98.6% 정도가 아주 그 만족도를 보였던 대단히 그 광주 교육에서는 성공적인 정책이었고 현 시기에 이제 교권 추락과 학생들과의 소통이 잘 안 되는 이런 교육적 상황에서는 매우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그 교육 사업인데 이게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그럼 이걸 사라질 때 이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 교사들에게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앞으로 이거 없앨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의 뭐 의견 수렴을 했을까요? 그건 제가 뭐 현장에 있었으니까 전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럼 현장에서는 이거를 다시 살려달라. 이거 왜 없어지냐? 이렇게 요구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나 전국 교사 노동조합 같은 그 교원 단체들에서는 교육청에게 끊임없이 이 부활을 요구했던 것 같고요. 네. 시교육청은 그 희망교실 같은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이걸 다시 희망교실을 하게 해달라. 뭐 교원단체도 그렇고 교원노조도 그렇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시의회에 가서는 한번 고려해 보겠다라는 말까지는 한 거죠. 네. 그런데 그게 2023년 이야기고 예. 2024년에는 그래서 뭐 반영이 딱히 된 거에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이상한 일이네요. 왜 그렇게 안 해주려고 할까요?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네. 그때 교육국장이 답변한 걸 보면 뭐 학급 운영비를 증액해서 좀 뭔가 좀 그 내실화를 기여보겠다. 뭐 희망교실이 교사 업무를 가중시킨다면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해서 없앴다고 그래요. 뭐 그런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족도 98.2%를 보이는 엄청난 그런 만족도를 보이는 사업은 네. 없었어요. 전국적으로 뭐 서울, 경기도 할 것 없이 벤치마킹에 가서 다들 그 우수 사례로 이렇게 가져간 사업을 교육감이 바뀌어서 자기들 사업이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없애는 것이지 네. 그가 갖고 있는 교육적 효과와 의미를 폄하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 광주교육의 수장을 맡고 계시는 이정선 교육감님도 우리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은 교육감이 누구냐에 따라 상관없이 똑같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든 잘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해도만 있으면 충분히 다시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2024년 교육청에 희망교실이 없어진 대신에 좀 이렇게 해달라 또는 이런 이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거를 만들어 달라 하는 제안 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희망교실은 그 뭐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320개 학교 광주 학교에 전체가 다 참여했던 것이고 한 6천 클래스에 3만 2천 명 정도 학생, 총 예산이 30억 정도 드는 연간 그러한 규모의 교육 사업이었습니다. 교육 전체의 예산의 비중으로 보면 매우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봤던 사업이고요. 그 희망교실이라는 용어가 마음에 안 들면 뭐 다른 용어를 쓰시더라도 그러한 의미 있는 학생과 교사 간의 그 살뜰한 보살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교육 사업은 반드시 좀 내용적으로 부활돼야 되겠고 그것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포용 교육을 전면에 내건 우리 이정선 교육감의 그 구호와도 일치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뭐 해가 갈수록 그런 사업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이 특정한 학교, 특정한 집단에게 과도 뭐 해외 여행이라든가 특정 사립학교의 시설비 예산 몰아주기라든가 이런 것으로서 애써 외면하면 결과적으로 당신이 내건 교육적 구호가 구호에 끝나지 않겠냐 이런 걱정이 있고요. 제발이나마
우리가 누구를 찍었고 어느 진영이고 이걸 떠나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기를 바라면서 내용적으로도 그런 예산이 좀 편성이 돼서 각급 학교에서 네. 선생님들 활발하게 아이들을 돌보는데 앞장설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승적으로 이름을 바꿀지언정 이 내용은 좀 유지를 해주라. 그래서 이제 제안을 제시하면 포용교실 뭐 이거라도 만들어주라. 예,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차라리 포용교실로 해도 포용교실. 좋겠네. 예, 예. 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포용교실 이런 아, 거라도. 좋습니다. 예. 아이, 참. 그러니까 이제 지금 누가 이 교육계의 수장이 되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을 위한 내용을 좀 유지를 해달라. 네. 예,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요. 예. 만약에 끝까지 교육청에서 안 돼, 이거 해줄 수 없어 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또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육청하고 달리 가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그 교육 자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교육 자치의 상징적인 제도가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제도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교사, 학생, 학부모라고 하는 교육 3주체가 학교 예산을 짜는 데부터 결산하는 데까지 관여하게 돼 있습니다. 한 20, 30학교 규모의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학교 표준 운영비가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됩니다. 이 한 학교에서 희망교실 정도의 예산을 운영하려면 한 1,000만 원에서 1,500 정도 들이면 충분합니다.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요. 전체 표준 운영비 중에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어서 학교 자체에서 구성원들이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자 하면 충분하게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예산으로 훨씬 아이들과 깊이 있게 친숙도를 가지면서 말 못할 고민도 이야기하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언로가 트인다는 거, 이게 지금 교권 추락을 막고 아이들의 그 부적응을 막고 지금 시대에 매우 중요한 교육의 그 꼭지가 될 수 네. 있습니다. 그것도 초, 중, 고에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그런 혜택을 받았던 애들이 중학교 오니까 이 혜택이 사라져 버렸어요. 교육감 바뀌니까 이렇게 중요한 정책들이 사라지면 우리 광주 학생 3만 2천 명 정도가 참여했던 사업이라니까요. 학교 부적응 학생들, 저소득 자녀로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가던 혜택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내가 교육감 바뀌었다고 전 교육감 정책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아이들도 혼동스럽고, 그런 것은 조금 학교 현장을 잘 천차하셔서 이어갈 사업인지 일몰시켜야 할 사업인지 그걸 교육적 시각으로 바라봐야지 정치적 논리 네. 내지는 진영 논리 내지는 내가 만든 거 아니니까 이런 것은 네. 옹졸한 거에 그러니까요. 불과합니다. 네. 예. 이제 또 시민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희망교실 같은 경우가 원래 사업 취지는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혹시 또 이 혜택을 받았을 때 얘가 어려운 상태임을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부적절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게 예, 예. 희망상 과연 그런 건가?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네 집에 텔레비 있냐 없냐 라디오 있냐 없냐 다 조사했잖아요. 요즘 그런 거 절대 못 하게 돼 있어요. 그쵸. 아이들의 박탈감 때문에. 그런데 이 희망교실 예산은 바로 거기에 그런 주안점을 두고 차관점을 두고 만든 사업이라고 저는 봐요. 네. 왜냐하면 가정방문도 안 하고 아이들의 상황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담임 선생님이. 그런데 학교에서는 문제 행동을 보인단 말이에요. 말을 안 해버린다거나 네. 선생님에게 욕설을 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을 만들면 선생님들은 당연히 이 애를 따로 빼내서 개별적으로 비밀리에 상담을 해야지. 그런데 희망교실 사이 적절하죠. 그래, 너 방과 후에 학교 후에 선생님하고 잠깐 대화 좀 하게, 커피숍에서 좀 보자라든가. 네. 근데 그런 것을 하는 선생님들이 잘하는 선생님이고 훌륭한 선생님인데 요즘 선생님들 월급으로 그 우리 반 애들을 그렇게 하기 힘들다니까요. 아, 그쵸.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창기에 희망교실이 이 선별적으로 그 아이들에게만 지원을 해주라고 지침이 왔었다가 현장에서 좀 반발이 있었어요. 그럼 이 아이들만 데리고 갔을 때 다 이제 모두가 이 학생이 어려운 상태임을 알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반기로 가서는 희망교실 학생과 함께, 반 아이들이 섞일 수 있게 다른 애들도 한두 명 같이 예, 데리고 예, 예. 가도 된다. 네, 그래서 네, 저 네. 같은 경우는 일부러 저도 이제 담임을 할 때 일부러 이 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거를 구성을 해요. 얘가 잘하는 게 있다. 예를 들어 청소를 얘가 너무 성실하게 잘해. 그러면은 이 학생이 한 번도 야구장을 못 가봤대요. 네. 근데 이 학생이 야구장 데리고 가고 싶은데 얘만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하고 너 친구들이 같이 야구장 갈 수 있게 제가 이제 하나의 그 안을 만드는 거예요. 학생들이 전혀 모릅니다. 야, 이제부터 청소 특별 주간인데 얘들아, 청소 열심히 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야구장 데리고 갈 거야. 그럼 그 친구하고 자기 친한 친구가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네. 같이 데리고 가서
그렇게 참 티가 안 나게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을 시켜줄 수 있는 정말 이 교사로서도 많은 이제 네. 케어가 필요한 사업이죠.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다. 이 아이들의 교사 학생 관계뿐만 아니라 학생 관계도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니, 박세별 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네. 이게 희망교실이 발전해 가고 있었던 과정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이 교사 상관에 서로 상호 침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저 선생님은 저렇게 해서 애들을 돌보았고 나는 네. 이런 경험들이 공유되는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가속도를 타고 광주 아이들을 진짜로 이 깊이 있게 마음을 보듬고 가는 사업이었단 말이죠. 학생들과 학생 관계, 그리고 학생과 교사, 그리고 이 교사들 모두 교육계를 위한 이 희망교실 다시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꼭 희망교실이 아니더라도 그 내용을 그대로 살려서 이정선 표라도 만들어 달라. 예, 예. 누구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그렇죠. 위해서. 네.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렇죠. 네,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까지도 그렇죠. 포함이 되는 이야기죠. 결론은 우리 사회에 다 이게 도움이 되는 일이겠죠.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백회대계의 첫 번째 주제로 희망교실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100회 동안 이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제시하는 참 재미난 이야기들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